바이든이 지난주에 유럽을 순방하고 왔습니다. 그때 폴란드에 있는 미군들을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왔는데, 당시에 이제 미군들 만나서 했던 얘기 중에 말실수가 좀 있었죠.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에 가게 되면 이제 보겠지만 뭐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했던, 그래서 마치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전투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 부분 때문에 논란이 좀 됐었죠. 근데 이제 또 다른 논란거리가 하나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전투원들을 훈련시켜라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바이든은 지난주에 그 동유럽을 방문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속에서 미군 주둔지를 둘러보고 유럽 연합과 나토 고위 관리들을 만났습니다. 러시아가 나토 동맹국을 공격하지 않는 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생화학 무기라든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미국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겠다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뭐냐? 미군은 폴란드 주둔 우크라이나군을 훈련시켜서 러시아인과 싸우고 죽이게 하라. 러시아인을 죽이게 하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논란이 커질 수 있는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어제 기자회견을 할 때 이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요.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의 전투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폴리티코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것은 바이든이 월요일에 말한 것이 아니다. 바이든은 이날 백악관의 새 예산 요구와 관련한 발언을 한 뒤에 폴란드에서 82 공수부대를 만났을 때 한 발언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미군이 우크라이나로 갈 것임을 시사했다. 바이든은 그 뜻을 부인하며 우리는 폴란드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대를 훈련시키는 것을 돕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월요일 기자회견 때 이 얘기가 또 나온 겁니다. 폴란드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대와 함께 하고 있는 대화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행정부 관리들은 지난 며칠 동안 반복된 대통령의 이 말실수들을 처리하느라고, 그러니까 말실수들을 다 번복하느라고 아주 바빴습니다.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쟁에 대한 바이든의 발언을 지난주 최소 4차례에 걸쳐서 해명해야 했습니다. 터드 월터스 나토군 최고연합사령관 겸 미 유럽군 사령관은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미군이 우크라이나 전투병 훈련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우리가 현재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군대를 훈련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그곳에는 조언을 받고 있는 연락책들이 있는데 그것은 훈련에 관해 당신이 언급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폴란드에는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미군과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폴란드에서 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이 정기적으로 폴란드에서 미군과 지금 이제 교류를 하고 있다. 교류한다라는 얘기 뭐겠습니까? 뭔가 배운다라는 거죠. 훈련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크라이나 안에 미군이 준 무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작동법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안에 미군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안에 미군들이 있습니다.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요. 예전부터 우크라이나 군을 지원하기 위한, 그리고 그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한 미군들이 우크라이나 내부에 파견되어 있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투 요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지금 미군이 우크라이나 군을 지원해 왔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발뺌이라기보단 저희는 그 백악관 측에서 나오는 해명들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바이든이 자꾸 이렇게 말실수를 하고 다니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말들을 너무 쉽게 던지고 다닌다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제 그 뉴스앤포스트 웹사이트에다가 기사를 올려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기사를 링크를 해드린 것처럼, 걸핏하면 쪽지 들고 다니는, 본인도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고 생각이 안 나니까 쪽지 들고 다니는 것들. 기억하시겠지만은 기자회견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기자들 모아놓고서는 세상에 이 쪽지에 보니까 기자 얼굴까지 다 사진이 있고 이름까지 다 있고, 그래서 다음엔 누구 그거 보고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자꾸 한국에 있는 무슨 대통령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런 쇼를 진행하시는 토크쇼를 진행하시지 차라리 뭐하러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시는지. 근데 하여간 그런 일들. 그러니까 과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정말 걱정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은 어젯밤에 바이든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발언에 대해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은 계속 자기가 한 말 내던졌다가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거야 라고 뒷수습하기 바쁜 이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크루즈는 팍스뉴스의 션 해니티와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바이든의 잇따른 실수들을 지켜보는 것은 48시간 사이에 5번이나 있었다. 나는 미국 대통령이 모든 것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권 교체 요구했던 거 이게 실수다 이거죠. 푸틴 정권 교체 얘기했던 거. 이거 정말 큰일 날 소리를 해놓고서는 이게 아무리 약소 국가라고 해도 바이든이 함부로 이렇게 막 너희 대통령 내가 갈아버리겠어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에다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 이건 상당히 지금 외교적인 결례일 뿐만 아니라 이건 뭐 내정 간섭도 아니고 무슨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그런 발언을 했던 거였고요. 그리고서는 나중에 가지고 또 막 뒷수습하려고 했던 거. 미국이 화학무기를 발사할 거라고 암시했던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82 공수부대 우크라이나로 보낼 수 있는 것처럼 암시했던 이런 부분들. 이런 말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 말 하나만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만약에 러시아에서 미군이 들어온다고 그래? 미군도 우리의 적이야. 미국 쪽에도 이제 우리 공격하겠어.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미군이 들어온다고? 야, 나토가 우리랑 붙자는 얘기구나. 그래,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 겁줘야 될 선과 겁을 줘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과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이 이 경계선이 참 애매한데 이 경계를 잘 못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도자답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자다운 사람들은 그 경계선을 분명하게 압니다. 어디 정도까지는 내가 말하고 행동할 수 있지만 선을 넘는 건 안 된다. 여기가 선이다.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인데 근데 지금 바이든은 그게 안 되는 거죠. 바이든이. 크루즈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제재 위협이 바로 그가 노드스트림 2에 대한 제재를 포기한 이유라고 몇 달 동안 논의해왔지만 제재는 효과가 없었다라고 본인 스스로 말해버립니다. 쇼 시작 직후에 당신이 연기한 부분에 대해 5번째 실수가 있다고 말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이든은 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할 때 글쎄 미국인들이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군대를 훈련시키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군대를 훈련시키고 있다. 이거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이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요. 폴란드에서 훈련시키고 있다 그러면은 일이 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럼 폴란드도 지금 코가 껴서 같이 끼어 들어가는 문제가 돼버리죠. 미군이 차라리 그냥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미군이 우크라이나를 훈련시켰다 그러면 차라리 미군하고 우크라이나 문제로 끝나는데 폴란드를 코 껴 넣으면 이제 이건 폴란드를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갖다가 들이미는 등 떠미는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여간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치매 환자는 아닌 것 같은데 요즘 활동하는 걸 보면은 주사를 좀 많이 맞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치매 환자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런데 말하는 거 보면은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원래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은 남들이 모르는 정보들을 많이 가지게 되죠. 여기저기서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걸 지금 본인 스스로 핸들링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내가 왕좌에 앉았다라는 그런 그 착각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자기 마음대로 해도 알아서 다 용서가 되어주는 왕은 그렇지 않습니까? 왕은 수치를 모른다라는 말이 있는데 왕은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고 근데 그런 자기 자신의 대통령이라는 직분을 그런 왕좌에 앉아 있는 것으로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지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점들을 지적을 한다라고 그래서 뭐 달라지는 게 사실 없죠. 지금 당장 뭐 내려와라라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아니, 상황이 이런데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잘못된 점들을 지적을 해주고, 소리를 내주고, 그리고, 어쨌든 미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는 것밖에 없겠다. 네. 이지킴님 말씀처럼, Let's go, Brandon. 네. Let's go, Brandon. 이리님도 얘기해 주셨네요. 어제는 집에서 맥주 한잔 했습니다. 세계의 정치, 모두들 부패한 정치. 나는 열심히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위해 모든 부조리를 정당화하는 미친 세상. 정말 유유. 하지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맥주 한잔하고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Let's go, Brandon. 네. 지혜로우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기회가 되면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기운 내서 내 일을 또 해야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살아나가야 되겠죠. 크리스찬들이라면 내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